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10번 문제에 대한 추가 해설 강의 영상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의 해설 강의를 찍었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사회문화는 일찍 끝내서 업로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 스스로 납득을 해야 했고 그리고 애기들에게 그 근거를 보여줘야 했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서 이제서야 업로드가 됐습니다. 스카이에듀 4월 학력평가 풀이를 보면 이 풀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갑 같은 경우에 싱어를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고 요거 싱어,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테일러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 레건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은선지였죠. 이 니은선지,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과연 레건이 싱어에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이 문제 틀렸습니다. 해설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틀리고 나서 멘붕 왔어요. 내가 틀리다니. 어떻게 내가 틀릴 수 있지? 뭐랄까 그냥 너무 충격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틀린 게 없어서 그런가? 뭐 틀렸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전에 조금 헷갈렸던 게 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건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건 없는 거야. 내 인생에 뭔가 엄청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내가 틀리다니. 그래서 내가 오만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환경윤리의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용어라는 이 부분이 환경윤리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건 생활과윤리의 특징이죠. 생활과윤리는 그 주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잖아. 이게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용어의 정립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2014학년도부터 시작한 생활과윤리가 2017학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고 2021학년도 올해죠. 이렇게 또 한 번의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동물 실험을 눈여겨봐야 된다. 동물의 권리가 아주 강화되었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주제 정도에 있었던 주제가 중주제 정도로 올라오면서 엄청 강화되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거 나인에서도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봐요. 우리가 환경윤리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그리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도덕적 지위를 인간까지만 인정할 것인지 인간과 동물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 동, 식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기서의 식은 식물, 그래서 여기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동식생, 즉 생태계 전체를 이야기할 것인지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인간과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싱어와 레건이 대표적인 사상가들입니다. 그리고 인동식, 즉 생명체라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돼 슈바이처 테일러, 인동식 생에 레오폴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평가원의 기준으로, 교과 과목의 기준으로 이건 목적적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목적으로 대우받는 존재들이 있어요. 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야. 근데 이 바깥쪽은 도덕적 지위가 없겠죠. 우리는 이런 걸 수단적 가치만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수단적 가치만 갖는 존재들은 도덕적 지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평가원의 기준이었어. 즉,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존재들, 그리고 수단적 가치만 가지는 존재들. 수단적 가치만 갖는다는 건 목적으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목적으로 대우받는다고 해서 수단으로 대우받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레건의 이야기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니다. 레건이 계승한 사상가는 바로 칸트입니다. 이게 바로 칸트의 이야기죠.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이걸 그대로 레건이 받아들인 거야. 근데 레건은 이 칸트의 입장을 어떻게 계승을 했냐면 야, 이렇게 목적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들, 즉 이렇게 내재적 가치, 존엄성을 갖는 존재, 이러한 존재들을 왜 인간까지만 한정해? 이 범위를 확장해야 돼. 어디까지?
삶의 주체까지. 레건이 생각하는 삶의 주체는 1살 이상의 일부 포유류. 그러니 레건이 칸트의 이야기를 계승을 하면서 보여준 건 이런 칸트가 목적적으로 대우하는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칸트를 보면 알지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칸트가 긍정할 내용이거든.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이 아닌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여라 라는 이 말은 칸트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레건이 생각할 때 야,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인간의 범위를 넓혀서 삶의 주체, 여기 삶의 주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1번 목적으로만 대우. 이 얘기는 뭐냐면 수단적 대우가 전혀 없어. 가족의 딱 이 느낌이죠. 어떤 이유 없이 어떠한 수단적인 가치 없이 목적으로만 대우하는 거. 두 번째, 목적과 수단 동시에 대우. 그리고 세 번째, 수단으로만 대우.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어떤 존재라고 쳐보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 해바라기 아니야. 사람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삶의 주체일 수도 있고 뭐 이래. 이런 어떤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칸트 목적으로만 대우하는 거 가능하죠. 목적과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불가능해. 칸트, 즉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이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걸 확장해서 삶의 주체로 이야기한 레건 입장에서도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목적으로만 대우 당연히 가능한데 실제로 포유류에게 이러긴 좀 힘들고 목적 플러스 수단 대우 괜찮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니은 선지입니다. 병이 레건이고 갑이 싱어야. 여기 레건이 싱어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이것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안 됨까지, 요 문장, 여기까지 레건은 긍정할 내용이고 싱어는 부정할 내용. 그래야지만 이 비판이 가능합니다. 애기들,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글자로 옮겨볼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필기하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할 때 했던 거 이렇게 오려서 왼쪽에 붙여놨고, 그리고 그 문제의 포인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레건은 긍정하고 싱어는 부정하는 내용이야.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 여기까지 말이지. 자, 이제 이걸 기존의 흐름의 방식으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존 흐름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니다. 인간과 동물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건 둘 다의 공통점인데 물론 거기서도 디테일하게 나눠줍니다. 삶의 주체와 쾌거감수 능력을 가진. 어쨌든 이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설정할 때 목적적 대우를 해야 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즉, 이 목적적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수단 가능합니다.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면 가능한 거야. 하지만 수단으로만은 불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목적적 대우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이 방식에서 자원이라는 이 표현을 요거 자원이라는 이 표현을 수단과 같이 보는 거야. 이 둘을 똑같이 봐. 그렇다라고 한다면 레건은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봐봐.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수단 가능하잖아. 이건 칸트조차도 가능했단 말이야. 그러니 칸트를 계승한 레건, 그거의 확장으로 얘기한 레건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 레건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답이 안 돼. 왜냐면 이건 레건은 긍정하고 싱어는 부정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냥 자원을 단순히 수단이랑 똑같이 이렇게 대치해서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 레건은 긍정하지 않을 거니까 답이 되지 않는다. 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야. 이제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거지. 자원을 수단으로만의 개념으로 대치, 즉 치환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의 자원은 수단으로만의 개념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레건 긍정합니다. 왜?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싱어도 긍정할 내용입니다. 왜냐면 수단으로만 대우한다라는 건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얘 성장한 포유를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잖아. 이건 기존의 수능도 이 기준을 가지고 출제했어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여기 갑이 싱어야. 그지? 쾌고감수 능력.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근데 답이 요거 D는 지금 싱어가 긍정할 내용입니다.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는 이야기는 수단적 가치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잖아. 당연히 수단적 가치, 목적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여기서 싱어는 동물을 목적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평가원의 기준이야. 도덕적 지위 없어, 수단적 가치는. 이렇게 봤을 때 싱어도 긍정할 거란 말이야. 수단으로만 보는 건 수단적 가치니까. 동물은 수단적 가치만이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존을 통해 니은 선지가 어떤 경우에도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지?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푼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푼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10번 문제 오답률이 90%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내진 않았을 거고 실제 동물 실험이 이번에 들어오고 동물 권리가 들어오면서 이 용어 정립이 좀 필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자원을 수단으로 보든 자원을 수단으로만으로 보든 어떤 경우에도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이 완전히 틀린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보고 맨 처음에 대세는 이거 오류다 이런 쪽으로 대세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과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함께 만들 선생님인데 폴로쌤 노승월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질문이 생기고 선생님도 이게 확신이 안 생기고 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인하려면 교차 검증이 필요하잖아. 이럴 때 노승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폴로윤리연구소에 선생님 글을 올리고 막 이러거든. 물론 선생님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처음 이거 오류다. 그리고 원전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노승월 선생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지. 원전의 내용에 자원과 수단을 분리해서 표현한 거야. 근데 이건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처음 등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시험을 볼 6월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을 합치고 그리고 거기에 수능 완성까지 다 확인해서 이 용어의 정립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차후에 또다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원과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형태라면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자원은 resources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수단은 mean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여기까지는 원전을 찾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자연윤리에서 다루는 파트였기 때문에 동물 실험, 동물 권리에 이렇게 많은 포커스를 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HR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좀 뭐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로우 메터리얼로서의 뭐 재료의 느낌이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라는 이 말에서 안 된다가 레건이 긍정할 내용입니다. 자원을 수단으로만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원 자체 요렇게만 본다면 말이지. 그럼 선생님 이 개념은 싱어에게도 긍정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에는 자원이라는 이 표현은 싱어가 언급하지 않았잖아. 이게 생활과 윤리의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문제를 봤던 디귿선지 한번 봅니다. 디귿입니다.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라는 이 표현. 테일러가 레건 그리고 싱어를 비판할 내용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내용 자체 인간이 생명체에 해를 끼쳤어 보상해주는 건 좋은 거잖아. 싱어도 레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안 돼 보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야. 그지 않아? 하지만 싱어나 레건이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듯 자원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 싱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몰라. 그러니 레건이 싱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싱어는 때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가능하다고 봤거든. 선생님이 이번 일지생윤 9에서 이 파트 자체는 환경윤리지만 동물 권리, 동물 실험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싱어의 이야기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나 실험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요거 말이지. 이건 선생님이 엑셀표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은 금지해야 하지만 모든 동물 실험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던 거야. 동물을 이용한 모든 연구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지. 이게 싱어지. 이런 싱어에 대해서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너는 간과하고 있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왜 니은선지가 맞는 이야기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도 아직도 얘기하지만 확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생활관리의 특성상 그 용어 정립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애기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노직의 재분배와 관련해서 노직은 재분배 절대 안 돼! 라고 EBS에 나와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류 가능성이 있어서 노직 일부 가능해 라고 들어왔다가 그거 재분배라고 보지 않아야 되고 교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 라는 말 때문에 이제 또 재분배가 빠졌어. 이게 해마다 선생님은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지를 압니다. 나 또한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문제를 틀린 건 너무 충격이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정도까지 구분해야 하는 정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은 절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 처음 보는 용어나 개념이 툭 던져지지 않습니다. 애기들이 배웠던 그 내용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 추론 가능해서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정말 깔끔하게 출제돼. 선생님도 틀렸어. 애기들도 틀리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경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선생님도 좀 이렇게 확정을 짓지 못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6월, 9월, 7월, 10월 수능 완성까지 다 거쳐야지 올해 수능을 위한 요 동물 실험, 동물 권리 파트가 정립될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뭐랄까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는 거야. 내가 납득할 수 없었던 문제였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노승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 폴로윤리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거든. 그로부터 선생님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오만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난 내가 틀릴지 진짜 몰랐거든. 이 한 번 틀려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던 시험입니다. 애기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